오늘 뭐 이렇게 오붓하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 협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 그건 또 UAM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 취지로 회장님, 고문님 또 감사님이 이런 워크숍을 제안했는데 뭐 기업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UAM 도시 항공 모빌리티 안전과 소음 일단 영화 한 편 보시죠.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이거 제가 소음이라서 이게 뭐 일단 신나는 이게 2009년도 제가 이게 한 거는 여기 착륙하는데 바람이 그래도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주 나오는 그 회전이게 사실에 입각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2009년도입니다. 뭐 요 정도 하고 너무 이게 시끄러워서 안 들렸어요 이번. 아 그래 그 아바타 사실에 근거를 했는데 그 사실은 75년 역사에 미국 헬리콥터 학회의 기술이 다 녹아났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건 75년 역사에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데요. 그때 미국 헬리콥터 학회 AH, 아메리칸 헬리콥터 소사이티 이름을 확 바꾸더라고요. 버티컬 플라이트 소사이티로. 왜 바꿨느냐? 아무 의의가 없다. 헬리콥터보다는 이제 버티컬이다. 그래갖고 거기 한 분이 해갖고 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벨이 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지면에서 보면은 현실적으로 착륙할 때 바람만 불어도 왔다 한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안전하는데 요걸 보고 이제 앞으로 조종사, 관제사 이런 거 할 때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걸 이제 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UAM인가? 드론도 있었는데 갑자기 왜 드론이냐? DJI 때문에 됐는데 왜 UAM인가? 그때 이제 저희들이 거기 뭐 나사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한국 나사 미 육군 뭐 여기 칼이 뭐 다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PAV인데 왜 UAV인가? 돈입니다, 돈. 1600조 원. 아까 우리 컨서버티브하게 어디 포쉐는 그래도 뭐 30조, 70조, 20년 후에 여기 신지원 박사가 카이스트 작년에 와갖고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20조다. 10년 후에는 뭐 공 하나 더 붙이자. 또 20년 후에는 공중에 뭐 한 5배 이렇게 한다 붙이자 이렇게 해갖고 모건 스탠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 그래서 너도 나도 뭐 우버도 했다가 가만히 보자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철퇴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달구게 만들어 갖고 지금 여의도에 고태봉이라고 있습니다. 고태봉 증권가의 고수 신과 함께 유튜브 나와 갖고 아주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융합이거든요. 융합. 돈도 있고 다 하고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현실적인 걸 했는데 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 더 붙이자. 뭐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20년 후라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500조입니다. 747은 100조, 헬리콥터 30조, 전투기 40조, 뭐 엔진 40조, 뭐 이 정도 시장인데 이 1600조니까 왜 그러냐면 자동차 시장이 뭐 3,000조 되는데 거기 일부를 갖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모건 스탠리 예측할 때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안전. 두 번째, 소음. 세 번째, 이거 사고인데 사고하고 안전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지만 억만 번 떠갖고 한 번 사고가 나야 된다. 현재 747이 가장 안전한데 1000만 번 떠갖고 한 번 이렇게 사고가 나는 수준이다. 그래도 747도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소식을 들리고 있습니다.
요게 대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1919년 9월 달에 PAB, 한국 PAB 또 여기 산업부하고 국토부 우리 싸우지 말자. 이 동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 갖고 한국형 도시명 기술 로드맵 공청회 우리 윤 교수님께서 좌장 아주 기라성 같은 분을 모시고 이렇게 좌장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이제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첫째 안전, 둘째는 뭐겠습니까? 둘째도 안전, 셋째, 쉽습니다. 셋째도 안전. 그러면서 이게 언제? 3월 11일. 그럼 안전은 뭐냐? 다 안전. 그 안전이 빼갖고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 뭐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나사도 조금 있었습니다. 나사 있으면서 큰 풍동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다 들어가는데 그걸 쓸지 못해요. 거기서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헬리콥터 그 바람 때문에. 그렇게 전투기는 들어가는데 이거는 들어가도 못해서 그 뭐 40m, 80m 정도 됩니다. 이 테스트 섹션이. 거기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아니면 선진국의 그 기술적인 한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보잉도 제가 2007년도 초대받고 제트 엔진 소음의 리미테이션이 뭔가 또 작년에는 막스 플랑크 스웨덴이 이렇게 하면서 미국 헬리콥터 학회 부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버스의 그 리미테이션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뭐 다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보잉의 리미테이션이 뭔지 한계가. 그래서 그 아시아 호주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해보자. 그러고 초대 제가 대의장했습니다. 한중일, 그다음에 인도, 호주 이렇게 왔고.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2012년도입니다. 벌써 이제 10년 전인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창립 때부터 부회장이 있고 또 여기 때문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기술연구소 이사도 하고 제가 전인교육학회 융합을 하려면 사람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안전사고의 통계 데이터.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한 10년 전부터 헬리콥터 시장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왜 30조냐. 30조도 뭐 작은 건 아니겠지만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럼 왜 사고가 나는지 10년 전부터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했는데 여기 이제 미 공공수요 헬기 산림청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민수, 그 다음에 군수, 공공수요 이렇게 됐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 3만 시간 했는데 사고가 몇 있고 사고 레이트가 몇이고 거의 죽은 거는 몇이고 레이트가 어떻고 데이터를 이렇게 됐는데 총 해갖고 결국은 한 10만 시간 하면 4건 내지 5건입니다. 747은 1000만 번 뜨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1000만 시간으로 나누느냐 거리로 나누느냐 그럼 더 불리하죠. 사람까지 하면 더 불리해. 이게 가장 컨서버티브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게 10만 시간에 10,000시간에 한 건이다. 그리고 이제 고민께서 뭐 에어택시 매일 타요. 에어택시 매일 탔어. 그러면 1년에 300번 타요. 그럼 10년이면 3,000번. 30년이면은 9,000번 정도 됩니다. 만에 하나 사고 지금부터 매일 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10만 시간에 하니까 300년에 타셔도 되는데 이게 한 대면 괜찮은데 여기 10사람이 탄다. 하루에 10번 한다. 그럼 이게 얘기가 다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심심찮게 사고가 납니다. 저 인터뷰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인터뷰만 했는데 개선은 안 돼갖고 그다음부터 인터뷰 안 했습니다. 그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8군 우리나라 항공처에서 이제 저희가 2013년도 제가 10년 전부터 좀 데이터를 많이 모았습니다. 이게 보면 쭉 이렇게 갖고 헬리콥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 뭐 여기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좀 셌고, 이것도 여기 40만 시간 보면은 여기 한 20건 됩니다. 그럼 10만 시간에 이것도 5건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평균 정도 되는데 이건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 베트공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또 이라크 때문에도
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잡아갖고 보면은 10만 시간에 뭐 한 건이면 잘한다. 그럼 어떻게 억만 시간에 한 건이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전의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이 파인더스 키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다. 옛날에 석유 찾고 빨리 안전에 대해서 우리 좀 알자. 그래야지 공이 하나 더 붙이지 않을까. 우리 저기 블랙박스 하시는 사장님도 오시는데 그 미국 헬리콥터 여기 제가 아시아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자, 이 아시아는 좀 다르게 하자. 뭐 어떻게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한국 육군 가갖고 여기 참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때 보안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미국을 찾아가자. 그래갖고 미 여단장입니다. 여기 바커라고 미 여단장, 예? 미 항공 이 여단장한테 그럼 좀 어떻게 되는지 미국 데이터 좀 달라. 그랬더니 쭈르륵 10년 동안 아파치, 그다음에 UH-60, 그다음에 또 저 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치나 뭐나 아파치가 빈라단한테 하면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게 허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스타일보다 여기 아파치 그냥 떨어지는 거. 왠지 모르게 떨어지는 게 5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손실이 4조 원이 된다. 미국도 아무리 부자라도 이 지경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 데이터를 한국에도 하고 전 세계 이건 병이다. 이게 보안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도 이제 배라고 아주 돈독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된다. 미 육군의 현실이다.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고정익하고 또 헬리콥터는 어떻게 된 10만 시간입니다. 10만 시간. 그것도 뭐 엔진별로 있는데 이제 뭐 중요하게 이제 터보 샤프트로 픽스트링보다 한 10배 많습니다. 예? 이게 가장 컨서버티브하게 한 겁니다. 근데 퍼블릭 틀리고 또 제너럴 틀립니다. 이 퍼블릭의 터보제트는 이 공이 2개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터보 샤프트 요거 헬리콥터보다 공 하나 적은 게 터보 프롭이고 공 하나 적은 게 제트기입니다. 747. 그러니까 10만 번에 한 번이 아니고 일반은 100만 번에 한 번, 제트는 공 하나 더 붙이면 1000만 번에 한 번. 그래서 이게 공 하나 더 붙이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숫자. 그러니까 안전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트도 플라이트 아워 정도 하면 괜찮은데 아까 플라이트 아워의 마일의 패신저면 이건 차이가 너무 나는 거라서 이거는 발전이 안 된다. 그럼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주 세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고는 이게 미국이나 군수나 전 세계적으로 뭐 똑같습니다. 그 원인은 뭔가 이렇게 하면 이 747 같은 경우는 파일로트 인적 요소 73, 또 미케니컬 20%, 넌 파일로트 휴먼 60. 일부러 그냥 산에다가 박는 경우도 있어요. 유럽 사람 조종사는 산에다가 알프스 기분 나쁘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8%. 그러니까 이것도 70% 이상 사람이 문제다. 고모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문제다. 헬리콥터는 70%다. 엔진 이렇게 돼 있다. 이게 3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좀 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 그것도 아주 가장 큰 중요한. 한국은 어떤가 보니까 한국 제가 일일이 다 해봤습니다. 70 해갖고 그 다 이제 해보니까 휴먼, 미케니컬, 인바이러먼트, 기후 70%. 뭐 사람이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윤 교수님은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 회장님 이게 조직문하고 똑같아.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문제. 이게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넌 육군 출신이야, 너는 공군 출신이야. 이게 스웨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예의지국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관제사하고 관제하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보니까 밑바닥에 와 있는 이런 게 사람의 문제다. 잘 안 듣는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 다음에 이해는 되는데 안 넘어가. 그래서 이거 하나, 몰라 진짜. 이거 조금 더 할까? 이거 넘겨주시면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무인기는 어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쭉 했는데 요거 이 커머셜이고 요거 또 밀리터리가 됩니다. 이게 무인기입니다. 이것도 10만 시간에 아까는 한 건이냐 뭐 두 건이냐 이거 100건입니다. 100건. 무인기. 아직까지.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이게 이렇게 팍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팍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줄일 수 있다. AI로. 근데 AI 믿다가는 또 알파고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새는 프리딕터블 AI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그래서 무인기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와 사람 없으니까 무인기면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게 조금 새로운 것도 있지만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유인 항공기가 뭐 10이다. 일반 항공기 또 이건 10만 시간에 한 건, 일반은 100만 시간에 한 건, 또 공하나 747은 1000만 시간에 한 건. UAM은 공 하나 더 없어지지 된다. 747도 산에 하는 건 괜찮은데 바다에 하는 건 태평양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UAM은 한 대가 도심에서 어떻게 아파트 강남에 딱 떨어졌다. 강남 아줌마들이 안 됩니다. 그럼 산업 자체가 아주 무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계산을 좀 해야 되고, 뭐, 파이오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이제 무인이면 잘 될 것 같다. 단추만 누르면 아닙니다. 그 원인도. 그럼 DJI는 어떻게 되겠냐. DJI도 제가 가서 사고율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보안이다. 그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희 블랙박스, 우리 사장님 저기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국정원하고 해갖고 이런 건 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럼 공 하나가 공 두 개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그러면 데이터 확보를 하자. 지금 사고 나는 데이터를 확보를 먼저 하는 게 승자가 되지 않. 빅데이터 하는데 사고의 빅데이터가 자율비행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 뭐 참고로 뭐 자동차 항공인데 헬리콥터 죄입니다. 우리 윤규수님. 이 헬리콥터 이 수준입니다. 자동차보다도 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지 뭐 내년부터 7천억을 쓰는데 운영 서비스 다 괜찮은데 한 번 띄우는 건 괜찮습니다. 아까 에어버스도 얼마 뛰었냐 뭐랄 때 100시간 뛰었대 100시간. 10,000시간 해도 몰라고 10만. 그럼 빅데이터를 하려면 어떻게 그 떨어질 때까지 했는데 언제 2040년도 해도 안 된다. 이걸 빨리 좀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화가. 뭐 여러 가지 조종사 커뮤니케이션 뭐 여기에 이제 문화 중에 하나가 과신, 오버 컨피던스. 난 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꼭 사람이 저기 사고를 내는데 회장님 조직에 난 이것도 필요하지만 요런 안전에 대해서는 나는 처음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대비는 이제 안전인데 안전 정책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협회가 이제 안전 문화 확보하는 그런 거 프로젝트 해도 됩니다. 캠페인 해도 되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그럼 아파치 블랙호크 수리원 이건 어떻게 되겠는가. 초창기부터 데이터가 다 있어서 우리 요 정부 때 세게 적폐 1호가 카입니다. 또 헬기입니다. 깡통 헬기다. 그래도 제가 상도 좀 받고 그랬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될까. 동아일보 이렇게 했더니 3주 후에 딱 이렇게 법과 기술은 별개다. 그래서 블랙호크 보니까 초기 2만 시간에 10건 정도가 있었고 3만 시간에 20건인데 우리는 2, 3만, 10만 시간이 안 돼요. 뭐 8건이다. 이 정도면 뭐 잘한 거 아니냐. 그럼 옛날 만든 거하고 지금 만든 거하고 틀리지 않냐. 이것도 처음 만든 거다. 그리고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 사고가 2배로 급증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나라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전 있는 제2, 제3의 수련을 만들자. 제2, 제3 수련이 UAM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안전을 하면 여기에서 뭐 버티포트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 그 밝혀진 사고 원인 간단히 이제 뭐 이해되시겠죠? 예. 방정식 안 하고. 아, 이거 이해되실. 보통 이렇게 바람이 밑으로 가는데 땅바닥에 있으면 바람이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벽이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그 헬리콥터가 뭐 자율 주행하고 자율 비행하고 뭐가 틀리냐면 자율 비행 공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수련이 비가 산다 그랬더니 티코도 안 새는데 사조들은 왜 수련이 비가 새냐 그랬더니 이 경찰청 거기 항공본부장이 교수님 외국 거 다 비 셉니다. 티코가 뜨냐? 뜨느냐 안 뜨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공중에서. 그래갖고 일부러 이렇게 착륙 장치도 바람도 이렇게 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로 이렇게 벽이 있는 데서 착륙하다가 이 기류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꼬나박는 거. 이 바람 위에 있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되겠습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대학병원 헬리포트에 내리다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멋있는 우리 그림도 있지만 이런 걸 미리 하면 버티포트도 뭐 특허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결국 또 반발이 안 일어나게 그 가톨릭에 흡수되게 하든가. 뭐 흡수하게 한다던가 신소재를 만든다던가. 공 하나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짓말 아니. 또 이 바람이 후방에서 와. 아, 네. 로터니까 그렇지. 틸트 로터는 좋다. 이게 틸트 로터입니다. 이게 또 방향을 확 바꾸는데 이렇게 뒤에서 올 때하고 안 보여서 그렇지. 아는 게 이제는 힘이다. 뭘 안 보이는 걸 아는 게 힘이다. 이것도 이제 이 더운 바람이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틸트를 하건 안 하건 돌아가는 건 이것다. 이건 또 자체적으로 꼬리 날개도 달고 바람도 하고 여기 브라운아웃 뭐 화이트아웃 이게 이라크 할 때 보면 안 보입니다. 이 황사할 때 이게 앉을 때 어저께 지났는지 모르지만 안 보이면 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갖고 이 전진 속도, 하강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하강을 어느 순간 너무 빨리도 아니고 어느 순간 되면 막 이게 다 왔다 갔다 한다. 볼텍스 링이다. 볼텍스 링은 이렇게 담배 필 때 동그랗게 만드시는 그런 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를 못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갖고. 아무리 제어를 해도 안 돼. 제어라는 건 뭐냐. 자율비행이라는 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적,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는 배우는데 그럼 이게 안전하고 어떻게 관련되느냐. 알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게 하다 보면 뒤로 튀면 여기서 막 흔들립니다. 그럼 뭐 귀신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막 진동이 막 하면 야, 안 되겠다. 어떠냐. 소문에 의해서 아예 그건 타지 말자. 그 틸트로터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쿼드콥터 한 번 탔는데 이왕은 잘 타더라고요. 근데 보면 잘 보시면 아주 맑은 날. 그 몇 시간, 만 시간, 10만 시간 했는데 뭐. 그럼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 함상 아까 보니까는 우리 저기 정현석 사장님도 해군도 하더라. 함상. 그래서 함상에 딱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뭐 여러 가지 독도함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서는 또 뒤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여기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 또 웨이크가 홀라당 할 때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링스가. 그 링스가 갔다가 오고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동화 하느냐. 우리 훈련소도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협회에서. 여튼 소음은 제가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안전해서 이거는 안전만 하고 소음도 이게 저도 이렇게 타다가 플랩이 드득 하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힘들다. 그래서 내부 승객 편의도 중요하고 바깥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리에 따라서 1m에 우리가 만든 다트 드론인데 105인데
한 뭐 10m, 10배씩 하면 20dB가 떨어집니다. 20dB. 100m에서 뭐 65dB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이거 조그만 겁니다. 그래서 65dB면 컨버세이션 요 정도 이렇게 하고 도시는 70dB, 락밴드.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엄청난 소음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소음은 그냥 소음이 아니라 유체역학적인 바람, 이두어의 바람 소리 그런 거 만화책 일본에서도 보시나요? 그 아주 예민한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거 아주 힘든 건데 요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고. 그 회전익의 새로운 발견이 그동안 있었느냐. 뭐 좀 심심해서 이렇게 저 밤을 봐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걸 해갖고 스타리 나이트 하면서 노래까지 이렇게 이제 누가 스타리 나이트 뭐 이렇게 하는데 나사도 자, 안 보이는 걸 좀 보이게 하자. 동글동글 이렇게 와류라는 게 동글동글 이렇게 뭐 태풍일 수도 있고 토나도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또 눈 뜨고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보여요.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747은 쫙 하면 구름띠가 2마일 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뒤집어져서 갖고 한 2분마다 이렇게 테이크오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게 다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없어지고 자기가 갖고 다니는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처럼 길게 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겁니다. 틸트 로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볼텍스 2007년도에 제가 뭐 그 나사에 있을 때 1987년도 요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KV라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공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해갖고 헬리콥터에서 한 3년 전에 15분짜리 80편 만들어서 지금 강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도. 해갖고 이게 감사원의 감사위원님도 이거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옛날에 감사원 할 때. 이건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전기서부터 있는 분이 좀 알기 쉽게 보도록 만들었는데 뭐 세이프티, 노이즈, 뭐 안전 뭐 다 이렇게 미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참 중요하다. 앞으로 이거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짜입니다. 이거 공짜. 그래서 거기에 쭉 날아가는 거에 뭐야 이게 한번 하도 안 보니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보이게 쫙 해서 뱅그르 하다 보니까 막 떨리지 않겠습니까? 뭐가 블레이드가. 소위 말해서 앵글 업택이라는 게 막 변하고 저게 그냥 날아가는 게 뭐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 헬리콥터가 저렇게 대단한 기술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가 문제가 뭐라는 걸 저 나름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다 이제 평균 내면 성능이 되는 거고 이 자체는 이제 진동하고 추락할 때 안전하고 관련 소음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떨리는 거에 그 변화가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을 예측한다는 건 이것 다 하는데 제가 소음만 한다고 그랬더니 뭐 이런 건 성능도 모르고 모른다고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으로 좀 바꾸자. 이거 더 쉽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거 한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쉽게 어떻게 할까 해갖고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토네도다. 이게 쫙 이렇게 하면 여기 토네도 같은 게 막 뒤도 치고 막 치는 겁니다. 토네도 일본도 있습니까? 토네도? 있죠. 있어요? 뭐 오하이오 토네도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무서워요. 다 대피해라. 근데 토네도가 해도 트럭 5톤짜리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날아가. 헬리콥터는 10톤짜리가 날아가니까 이 힘은 엄청난 겁니다. 토네도 중에 강력 토네도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토네도 안다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인데 벨 헬리콥터에 너 이거 아냐 그러면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에어버스 치프 엔지니어 너 헬리콥터 아냐 그러면 답을 못 해요. 뭐 보잉도 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답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옛날에 뭐 할 때 에어버스 할 때 꼭 물어봐라. 그러면 뭐 공 하나는 줄일 수 있다. 3천억 아니
1000억 원, 500억 원. 알아야지 되는데 이게 토네도 같은 게 앞뒤로 이렇게 해갖고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옛날부터 이걸 좀 알라고 1956년부터 이렇게 말끔하게 했습니다. 안 보이는 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좀 클래식한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근데 1972년도에 헬리콥터에 야 이게 매끈한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이상한 게 있다 했는데 젊은 친구가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 너 뭐 잘못한 것 같다 실험을. 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요거를 계산하니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언제? DJ가 제 이니셜이 DJ입니다. 언제? 제1회 러시아 헬리콥터 학회에 1994년도 했습니다. 왜 1994년도 러시아가 제1회냐? 그땐 다 비밀로 하다가 그때 이제 다 같이 이제 옐친 그때 옐친이 그 뭐 국회의사당 하고 그때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뭐 제 생각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나사는 왜 못했느냐? 나사는 슈퍼컴퓨터 5시간 돌릴 때 저는 1200시간 돌렸습니다. 계산이 됩니까? 그러면 1200, 10배, 100배, 200배 돌렸습니다. 뭐가 이상한 거죠. 하여튼,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우연 속에 우리 노벨상은 없지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5년 뒤에 나사에서 이거를 좀 세게 자기네들이 좀 자세히 한다 해서 이렇게 또 97년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도 해보자 했더니 98년도 이렇게 하고 이게 뭐 거의 순서대로 다 하면서 미국에다가 냈는데 자꾸 리젝트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국에다 냈는데 그 리젝트 준 3년 동안에 자기 논문은 에디터가 10편 하는데 이거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국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하여튼 이게 또 이렇게 자세히 있다는 게 한국에서 했다는 것도 뭐 미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수료 초기에 할 때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 단위가 여기 월타워에 딱 했는데 에어버스에서 준 거하고 또 항우연에서 한 거하고 뭐 답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 양준호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 에어버스는 시험한 적이 없다. 제가 했더니 2000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죠 이게? 2010년도. 제 말 뭐 교수님은 잘 모르시고 이렇게 그랬는데 보니까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항우연에서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버스 한 거보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저희가 이제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갖고 2010년도 천음속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하고 이 4번 실험하고 딱 맞고 언제 지면 효과 아까를 포함하면 이렇게 되고 지면 효과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 이만큼 차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도 뭘 실험했는지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수련 다음에 LH, LCH 제가 태스크포스 통합 팀장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갖고 그때 이게 뭐냐면 앞으로 가고 가속도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돼? 레벨 플라이트는 가속도가 없는데 요 엔빌로프가 테스트 파일로트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하이 엘티튜드 하는 게 있고 유타스라고 있는데 풀업을 팍 당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쫙 해서 이제 쫙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겠나요? 모른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렇게 해갖고 요 안에서 데이터로 파일로트는 이것까지 처음 한 거는 테스트 파일로트 보통 아닙니다. 이분들이 캐나다 가는데 1년 동안 10억씩 내고 합니다. 제가 5명이 갔을 때 50억 해갖고 잘 배우고 오라고 해서 카이스트에서 한 200시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상하고 좀 돈이 없어갖고 학생 줄 돈이 없어갖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한국 사람들끼리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제어하는 거하고 공기력 하는 거하고 대화가 없더라고요. 대화가. 제어 따로 공기력 따로.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알았는데 하여튼 탐색 개발했을 때 ADD
쫓아가 갖고 야, 이 기술이 사장될 것 같으니까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요건 뭐 미안하지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게 쭉 올라가니까는 쭉 가다가 이게 바람이 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치마가 위로 뒤집히는 것처럼. 그리고 꼬리를 치는데 이게 꼬리가 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위에서 보면 이게 불 보듯이 이렇게 이 전기체는 2012년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고정시켜서 하면 이게 갖고 뒤로 치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테일러도. 이게 설계를 못 하더라고요. 에어버스 그게 설계를 못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종사가 잘해서 하는 겁니다. 조종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게 고정시켜서 하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자유할 때는 어떻게 이게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미리 하면 좋지 않을까. 이종규 시험할 때. 그럼 이게 진짜면 이게 자율비행하려면 10,000대 떨어뜨려요. 10,000대. 2억짜리 10,000대도 뭐 비싸고. 이 시뮬레이션을 아주 검증된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빅데이터라면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2015년도는 이제 한국과학재단으로 이렇게 뭐 꾸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치가 저도 몰랐는데 아파치가 이렇게 돌다가 뭐 5, 6년 전에 거꾸로 돌렸대요. 왜냐?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거꾸로 돌려보자.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거 저희가 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ICT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IT 시대에 미리미리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옛날엔 좀 회장이 이게 좀 어두웠습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밝아오고 또 새 세상이 우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버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됐습니다. 자꾸 포기할수록 우리가 이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포기해라. 이거 어려운 거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 사고가 많다고 포기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알면서 하면 블랙박스 사장님 공 하나 더 붙일 수 그러니까 회장님도 돈 많으시면 공 하나 더 붙여갖고 기분 나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쿠팡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대책.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사고 또 예방하고 데이터도 확보를 하자. 이 아파치도 보면 뭐 전투의 손실이 80%다. 미국은 최고의 전투기인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저런 걸 좀 기술적인 걸 알아야지 대장. 인적 요소, 과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 사고는 10배다. 통신, 핸드폰 어디 있죠? 핸드폰 끊어지면 5G 오케이 다시 키면 되는데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안 한 거지만 대책을 해. 깜깜한 데서 안 좋겠습니까? 잘 되겠지. 만에 하나. 30년 후에 하나 할 건데 그래서 이 집중력이 필요하고 GPS 빌딩 사이에 있으면 GPS가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재현을 또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이제 다 만들고 하면 이게 뭐 못합니다. 다행히 지금 뭐 아까 보면은 뭐 180 몇 개가 있는데 뭐 설계 단계다. 설계 단계에 이게 들어가고 개발 단계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끝나서는 미안하지만 군실수가 없습니다. 그 안전비행, 관제사, 조종사. 그래갖고 이 관제사 인적 요소로 사고, 요건 나중에 회장님, 요건 나중에 인적 요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문하고 관련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6개를 놓고 이제 막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 실험을 딱 이렇게 해갖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갖고 실험을 하는데 제가 또 거기 US 아미 거기 실험에도 이게 벽면 효과 때문에 뭘 측정하는지 몰라요. 예.
그 옛날 그분들은 달짝 은퇴하시고 이분이 야심작에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데이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도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해놓고 아까 지민효과처럼 또 없이 해보고 차이가 이거다. 나사는 요만큼 틀린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사가 그걸 이제 교정을 하겠죠. 이거 아까 조금 아까 보여준 지면 효과, 벽면 효과를 일부러 유발을 했는데 이렇게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틸트로터서부터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틸트로터가 때문에 탑티어입니다. 이게 탑티어 1, 티어 1 무인기에서. 근데 이제 DJI 때문에 뒤집었죠. 뒤집혀졌죠. 갖고 우리는 근데 DJI는 1kg짜리입니다. 우리 20kg 재난으로 하자. 40kg로 하자. 급을 높이자. 안 되겠다. 200kg로 하자. 오팝으로 하자. 뭐 500kg. 점점 높여갖고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예, 이것도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코드콥터 공에 가갖고. 예,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기체를 만드는 최성욱 박사가 이걸 직접 해갖고 하고 지금 오파부는 그거는 이제 황창전 단장이 하고 기체는 이렇게 하고 황창전은 국토부 단장이 산장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 국토부 정기훈 거기 국장인가 거기도 또 분야에서 같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콥터는 어떻게 되는가 보이지 않는 걸 좀 보자. 예? 이렇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네 개짜리 틀립니다.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19년도 아까 그 5월 70 그 미국에서 나사 데이터하고 이제 검증도 소음까지 이제 검증도 한 데이터입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여러 변수로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려면 이 나사도 우리 이제 한국 분이 한번 도는 하는데 한 뭐 일주일 내지 한 달 걸립니다. 멋있게. 근데 이런 걸 하려면 1000번 이상 해야 되고 하나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루에 몇 번씩 하느냐. 그래갖고 10,000번은 일단 해봐야지 않을까. 왜 표준에 그런 걸 좀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가상이라도 좀 10,000번 해야지 된다. 실험과 검증을 해갖고 또 시뮬레이터를 또 거기다가 딱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터는 250억짜리라도 시험 비행사가 한 데이터 갖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벗어나면 못해. 그러지 말고 그거 벗어나는 건 우리가 또 해줄게. 믿을 수 있냐? 그럼 하지 말던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250개. 이건 제가 이제 스웨덴 가서 타봤고 뮌헨 가서 탔고 칼슈트도 만들어놓은 좀 지금 학생들이 요거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엔지니어도 어떻게 되는지 좀 해봐자. 저도 못하지만 우리 배 장군님이라고 육군사령관 하신 분 10년 동안 우리 내배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거 요번에 합시다. 10년 만에 처음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이 그림 잘 쓰고 있는데 이거 할 때 무슨 사건 났는지 알았습니까? 우리 조진수 교수 우리 한양대 이 바람 때문에 저기 무슨 공항 성남 비행장이 안 된다. 여기 정황 가면 바람 불겠습니까? 안 불겠습니까? 예? 그래갖고 하지 말자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줄였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딩 주의 이런 건 미리미리 해갖고 뭐 토목 빌딩 해갖고 바람을 아까 윈드 체인지 오브 윈드 이즈 인 더 스카이 그 바람을 아는 자가 세계를 안다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공항항공 모빌리티 이것도 이제 공청회 때 이게 착륙 요 장치에 뭘 특허를 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데이터, 기후 데이터를 실시간 그러니까 500m 밑은 아주 지저분해요. 기후가. 그 위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 해야지 여의도에서 또 인천 그 강을 가는 건 좀 괜찮은데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의도 증권가도 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 협회에서 캠페인도 하면서
이 군 적용도 이 컴플렉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이게 턴키로 수출할 만합니다. 그 브라질은 에어버스가 500대를 팔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수료는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수출하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차세대도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렇게 해갖고 빅데이터를 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서 빅데이터를 확보를 하자. 뭐 구글만 빅데이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빅데이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 회전익 예측, 조종사 훈련 또 이렇게 예산 손실 전력 빅데이터 해서 선진국도 경험이 뭐가 못하는지 제가 알더라고요. 확실하게. 그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하겠네. 아니, 당연히 그러지. 그럼 당신도 목에 칼 하던가. 못해요. 알 수가 없어. 그걸 우리는 좀 제가 뭐 3, 40년 했지만은 이제 산발적으로 좀 꾸준한 거를 협회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캠페인도 하면서 할 때 1600조 아니면 포션은 20조 아무리 안 돼도 300조 747은 못해도 요거 뭐 4.1승 뭐 이 수련보다도 작아요. 수련이 17,000파운드인데 이건 뭐 그거보다 훨씬 작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금 더